오늘은 뭐냐 보자. 중요한 지금 좌표론 할 차례죠. 좌표론. 오늘은 좌표론입니다. 좌표론은 한 페이지로 떨렁되어 있는데, 이게 이 좌표론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좌표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사주팔자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년, 월, 일, 시가 의미하는 게 있죠. 그죠? 즉, 연월, 일시가 의미하는 것을 지칭하는 게 바로 좌표론입니다. 좌표론. 이 좌표론을 알면 사주를 바로 풀 수 있습니다. 텍스트에 굉장히 한 페이지로 함축적 요약 부분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책을 한번 읽으실 때 그냥 표로 나와 있다 보니까 한번 쓱 읽고 지나가 버리시고 말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거는 단순하니까 그렇게 큰 의미나 비중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사주 해석을 하는데 가장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이제 곰곰이 한번 되짚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팔자를 관찰할 때 무엇부터 관찰합니까? 지지를 가지고, 그죠? 지지. 월을 기준으로 삼죠. 그죠? 월을 기준으로 삼아서 무엇을 판단합니까? 자, 첫 번째, 음양의 강약. 강약을 우선 판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우리가 간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일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강약이 나왔다면, 만약에 양이 강하다면 무엇을 사용하고 음을 사용해서 내가 살고, 음이 강하다면 양으로 해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죠? 자, 이것이, 자, 여기에서 나온 개념이 뭐가 있습니까? 유용한 글자. 그 다음에 반가운 글자. 자, 복습입니다. 복습. 자, 여기 있었죠? 자, 유용한 글자는 쉽게 말해서 년월에 드러나도 바로 사용한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반가운 글자. 이것은 연월에 드러났을 때는 바로 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월에서는 바로 사용이 안 되고, 합으로 일시로 흘러 들어올 때, 이때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것이 바로 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무기.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갑을병 천간은 10개가 있죠. 갑부터 개까지. 그죠? 자, 요 중에서 우리가 볼 때 유용한 글자, 반가운 글자, 우리가 일간 기준으로 해서 유용한 또는 반가운 글자를 우리가 다 체킹을 했었어요.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천간을 봤을 때 갑부터 개 중에서 뭔가 이놈들은 특이한 놈이 또 있었죠. 네. 특이한 놈이 뭡니까? 그렇죠. 곡식은 우리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물도 없으면 안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을과 임과 개라는 얘들만 따로 뭔가 좀 다른 특별한 원칙을 갖고, 그 외에는 이 밑에 있는 요 원칙, 큰 대원칙을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요까지 봤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무기까지 관찰이 된 거예요. 무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해서 해석하는 게 뭐냐면 바로 좌표라는 거예요. 좌표. 자, 요 기준은 뭐냐면 나의 기준이라는 게, 나만 봤을 때 판단하는 기준. 근데 나에 관해서 서술을 해주면, 뭔마디 해주고 나면 해줄 말이 없어요. 그랬을 때 곁다리로, 아, 부모의 운은 어떠하고, 형제의 운은 어떠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배우자 운은 어떠하고,
자식의 운은 어떠하다라는 걸 갖다가 말해줄 때 이때 바로 이 좌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좌표가. 그죠? 자, 그럼 요 좌표 앞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신살이라는 게 있어요. 신살. 왜 신살을 쓰냐면 자, 신살에 의해서 직업의 제한이 온다는 거예요. 직업의 제한. 그죠? 전혀 생소한 것 같습니까? 자, 직업의 제한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합도 보면은 접객이요. 그죠? 충도 접객이요. 그죠? 합은 내가 가만히 앉아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고, 충은 내가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접객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역마가 되겠죠. 역마. 그죠? 충이니까.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 왔다리 갔다리 하는 역마로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이라는 게 하나의 압력 요인이라는 거예요. 압력. 압력 요인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거의 형에 준하는 능력도 가지게 돼요. 실제로는. 그죠? 자, 참고로 예를 들면 인과 신이 있다. 자, 이것은 충도 되고 또 뭐가 되죠? 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조건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합, 충,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형이라는 게 형. 그죠? 형은 뭡니까? 형벌, 수술, 가공의 특성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자, 형벌은 뭐예요? 내가 형벌을 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당할 수도 있겠죠. 즉, 그것은 뭐냐면 법무라는 거예요, 법무. 구속권이죠, 구속권. 구속. 이쪽으로 더 나가면 안 보이는데. 자, 그 다음에 수술은 뭡니까? 의료 분야가 되어 있죠, 의료. 그죠? 그 다음에 가공은 뭐예요? 제조나 생산이라는 거예요. 제조나 생산. 자, 그 다음에 형벌권을 다루는 게 꼭 법무만 있습니까? 법무? 그거 아니고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국가조직이라는 거예요. 국가조직. 국가조직에서 법을 집행해요,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도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이 또 누구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직도 가능하다는 게 교직. 그죠? 가공, 제조, 생산, 이거는 뭐냐면, 공기업 같은 거예요, 공기업. 민사기업. 공공기관이라는 거죠, 공공기관. 즉, 기업체를 가더라도 어느 정도 큰 기업체를 갈 수 있는 힘도 요 형에 있다는 게 형에 있다. 그죠? 자, 요것이 뭐냐면, 나를 볼 때 이 신살이 이렇게 가미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좌표에 의해서 나 아닌 다른 육신을 관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보면 이러면 팔자풀이가 끝난 거예요, 실제로는. 그 다음에 무엇을 플러스해서 보느냐? 대운과 세운이라는 거예요. 대운과 세운. 그죠? 아직 여기 진도가 안 나가십니까? 한번 들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우리에서 크게 우리 이 신물상명리에 쓰는 것은 대운도 어떻게 보더라? 5년, 즉, 천간 5년, 지지 5년을 될 수 있으면 잘라봐요. 그죠? 네, 내가 천간을 주로 위주로 사용한다면 천간에 형이나 합이나 충이 왔을 때 어떻게 된다? 내 훼손이 발생하죠. 즉, 합은 뭐냐면, 합탐망하는 거예요. 합탐망하. 내 글자 자체가 망실을 하는 거예요. 망실. 그래서 훼손이 오는 것이고, 충은 뭐예요? 가만히 한테 쥐 박은 거죠. 그러니까 눈이 시퍼렇게 되든지 어디가 터지든지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게 빠른 거예요. 빠르다. 훼손이라는 거죠. 훼손이 빠른 동작이 발생하는 게 충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형이라는 건 뭐냐면 조정이에요. 조정, 중재. 자, 이것도 뭡니까? 한쪽을 깎는 거죠. 그럼 내가 똑바로 있어야 되는데 한쪽을 깍깍 비면 내가 훼손이 된다, 안 된다? 어쨌든 용도는 맞추는 거지만 나의 훼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설잡음이라든지 송사 시비가 보통 형의 운에 온다라는 거예요. 형의 운에.
충은 뭐예요? 확실하게 깨져버리죠. 그죠? 그럼 합은 뭐냐면 보통 합 1년 차에 들어가서 합은 뭔가 신생, 새로운 걸 만들려 한다는 거예요. 합의 목적은 생산에 있다는 거예요. 생산.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는 그런 것으로 스타트를 끊는단 말이에요. 처음에 의도는 굉장히 좋죠. 2년 차, 3년 차 가면 이게 뭔가 이상해져요. 그러다가 4년, 5년 차에 보면 보통 털어요. 네, 내가 다 망실을 당한다는 거예요. 망실을. 그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대운에서 5년, 천간 5년, 지지 5년 끊어보는데, 이게 5년씩 끊어서 보는 게 거의 정확한데, 예외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천간에서 운이라는 건 천간에서 지지로 항상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지가 나쁜 흉운이라면, 그러면 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전 준비 단계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지지에 나쁜 글자가 와서 요때 나빠져야 되는데 보면 천간 요 시점에서 한 번씩 나쁜 게 드러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천간이 나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지에 나쁘게 될 원인을 만들게 되겠죠. 그런 것도 대운에서는 영향을 잠깐 고려를 하고서 해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대운이 좋아야 세운이 그닥 평운이라 하더라도 괜찮을 것이고, 일단 대운이 우선적으로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편하게 살지. 대운에서 회손이 오면 세운이 암만 좋다고 해도 이 삶은 그렇게 좋은 삶이 안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풀이할 때 이 좌표가 굉장히 중요한 논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논리. 저도 좌표를 가지고 한 2달 동안 강의를 해봤었어요. 선생님들이 다 알아듣기 쉬우니까 너무 쉽다. 저거 복습을 안 하시는 거라, 복습을. 그러시고 나서 적용을 하면 꼭 다 빼먹고 적용을 해요. 좌표론은 빼먹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론은 쉽지만 이것만큼 정말 팔자 해석할 때 유용한 도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좌표론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이게 신물상리 어떻게 보면 큰 아웃라인이에요. 큰 개요를 해드린 거고, 자, 그 과정에서 좌표론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막 비가 오고 이렇게 오기 힘든 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항상 득도로 갈 수 있는 그 성분을 다분히 서양을 다분히 가지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좌표론이 이제 의미하는 것을 하나하나 한번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참고로 좌표론 2달 동안 강의한 걸 오늘 요번 시간으로 끝낼 거예요. 제가 지금 해드린 글은 어느 정도 기반 베이스를 아시고 계신다는 차원에서 정말 핵심적인 사항들만 콕콕 집어 해드리는 강의니까. 자, 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 좌표는 뭐냐면 연월일시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있다. 자, 그 의미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는 거예요. 기존 텍스트에 있는 좌표론과 신물상명리에서 쓰는 좌표론의 차이가 약간은 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한데 틀린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좌표론을 이제 천천히 하나하나 풀어서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이렇게 사주팔자가 이렇게 정해진다면, 자, 맨 처음에 이렇게 잘라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래 위로. 그죠? 즉, 이건 뭡니까? 천이요. 이거는, 갑자기 지자가 안 써져. 지라는 거예요, 지. 그죠? 천은 뭐예요? 천간이라는 것은. 예? 그렇죠. 정신적인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천에 명이라는 거예요, 명.
명의 성분이라면 지지는 실의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첨간이 말이라면, 언이라면, 지지는 뭐냐면 행동하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예요. 행한다. 그 다음에 이 첨간이 예를 들어서 정신적이라면, 지지는 뭐예요? 현실이라는 현실. 현실적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상황. 그 다음에 뭐 조금 뭐 좀 더 추가하자면 뭐 이걸 명분적 요소라고 부르겠죠. 명분적 요소. 지지는 거기에 비해서 실제적인 면. 실리적인 면. 실리적인 면. 자, 이렇게 보는데 이건 그닥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희는 이걸 그렇게 따로 구분을 짓지 않기 때문에 아, 좌표를 해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도 첫 번째 구분을 짓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걸 갖다가 앞뒤, 즉 전후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전후. 요렇게 기점을 꺼서 전후. 참고로 좌표로는 대운을 보기 이전에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연월을 전이라 하고 일시를 후라고 한다면, 즉 연월은 전반기라는 거예요. 전반기. 그죠? 전반기라는 것은 인생의 전반전인 거예요. 인생의 전반전. 그럼 후라는 것은 자동빵 인생의 후반전이 되겠죠? 그죠? 자, 인생 전반전이 좋으면 인생 후반전이 살기가 편하겠다, 안 편하겠다? 참고로 축구 경기할 때 내가 전반전에 3골을 넣어버렸어. 그럼 후반전이 어때요? 좀 설렁설렁하겠죠? 한 2골 먹어도 이길 수 있다. 아, 그죠? 그래서 인생 전반전이 가장 참 중요한 거예요. 네. 만약에 인생 전반전에 한 3골 무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후반전에 정말 그죠? 입에 담내라도 띄어야 되겠죠. 만회를 하려면. 그러니까 인생 후반전만 좋다면 그 삶이 그닥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겠다. 그죠? 참고로 좋은 팔자를 보면 우리 신물상명리에서는 보통 연을 부와 모로 보통 봐요. 다른 책에서는 조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신물상명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을 부와 모로 봐요. 근데 이럴 때 유용한 글자가 이렇게 합돼가지고 쫙 당겨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 전반전이 좋겠다, 안 좋겠다? 우리 아버지 부자겠다. 그럼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아,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아니라면 여기는 참 예를 들어서 양이 강한데 연월에 양밖에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에 하나, 하나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전반전 꽉 났고 후반전 하나를 쫓아서 살겠죠. 전반전이 좋았던 팔자보다는 좀 힘든 삶을 살 수 있겠다. 그죠? 네. 참고로 근데 이것도 없는 팔자가 더 많죠. 그죠? 이것도 없는 팔자가 많고 아니면은 막 여러 갈래 합이 꼬인 팔자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더 많다. 자, 그래서 인생의 전반전이 좋으면 살기가 좀 수월하고 인생의 후반전이 좋다면 고생하면서 그래도 고생 끝에 뭐가 온다? 낙이 오는 팔자가 되는 거예요. 낙이 오는 팔자.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냐면 젊은 날, 젊은 시절 활동 무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나이가 들어서 활동하는 무대라는 거예요. 활동 무대. 자, 그 다음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안다고 해주세요, 좀. 자, 그 다음에 사주가 이렇게 연월일시가 정해진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나누는 논리가 뭐냐면 요렇게도 본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그죠? 자, 여기를 아가, 그 다음에 이쪽을 타가라는 거예요. 타가. 아가는 뭐예요? 내 조상들이 있는 곳이죠. 타가는 내 배우자의 조상이나 배우자가 있는 거래요. 그래서 아가는 우리 집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 또는 조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조상에 걸리는 팔자는 따로 있어요. 따로. 제가 신물상명에서는 여기를 두고 여기를 뭐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조상이 요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런 팔자, 그거는 조상을 알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렇게 월에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연이 어떻게 된다? 조상이 되겠죠. 그때 쓰일 때만 조상이 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거의 여기를 부모로 놓고 보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타가는 뭡니까? 상대방이 조상이죠. 상대방 하니까 좀 남 같은데, 원래 부부도, 그죠? 도장 하나 찍으면 남 됩니다. 그죠? 배우자라고 할게요, 배우자. 배우자의 조상. 또는 배우자가 놓인 자리. 그 다음에 요 시는 뭐죠? 자식의 자리죠, 자식. 그죠? 일지는 뭐가 되고, 배우자가 되고, 만약에 이게 나라면, 그죠? 그 다음에 시는 뭐가 되죠? 자식의 운명곡선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가 뭡니까? 내 말년의 삶이에요. 말년의 삶. 말년의 모습. 자, 이렇게 가장 크게 근본적으로 나눠놔요. 그죠? 자,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표를 하나 만들 거예요, 표.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년, 월, 일, 시의 위치에 따른 해석. 자, 볼게요. 년이 있고, 월이 있고, 일이 있고, 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가. 연월일시가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연을 이제 원, 형, 이, 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원형이죠. 자, 요거는 어디에서 쓰느냐면, 장명할 때 써요, 장명. 장명할 때 원형 이정을 써서, 이게 초년운, 중년운, 장년운, 말년운을 관장한다고 해서 써요. 자, 그럴 때 원형 이정으로 이렇게 연월일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로 봅니까? 이제 연을 뿔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근, 묘, 화, 실로 본다는 거예요. 즉, 근은 뭡니까? 뿔이라는 거죠, 뿔이. 그죠? 묘는요? 싹이죠, 싹. 화는요? 꽃이죠, 꽃. 그죠? 실은요? 열매죠, 열매. 자, 이렇게도 본다라는 거예요. 나의 뿌리에서 내가 태어나서 자라서 내가 꽃 피우고 꽃 피운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서 누구한테 주고 가더라? 자식한테 주고 우리는 떠나더라는 거예요. 떠나더라. 저 왼수 같은 자식한테. 자식이 왼수죠. 자식만 없으면 그렇게 큰 돈을 벌 이유도 없는데. 저 애 하나 키우는데 요즘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와. 저도 끔찍합니다. 개를 위해서 열심히 나와서 저도 떠들고 있는 거예요. 왜? 개를 키울 의무가 저한테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없으면 실제로 보면 어른이 아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거. 년을 우리가 소년기라 칭하고,
그죠? 그 다음에 월을 뭐라고 합니까? 청장년기. 그 다음에 이를 장년기라고 하는 거예요. 장년기. 그 다음에 마지막은 말년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연월일시가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게 이렇다는, 곡선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은 영향을 나에게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월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 많이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은 이렇게 영향을 주고, 마지막 시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을 주는 곡선이. 그래서 이 월이 가장 나에게 근접하여 영향을 많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년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음양의 강약을 기준을 잡을 때 뭘로 잡아요? 월을 기준으로 해서 잡잖아요. 월이라는 것은 뭡니까? 계절이라는 거예요. 계절. 계절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애가 태어난다고 합시다. 우리가 개복태기를 해주잖아요. 개복태기. 개복태기를 해줄 때 우리가 달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일시의 조정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일시의 조정. 그러니까 월이라는 것은 그만큼 바꾸기 어려운 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김씨로 태어났는데 김씨 태어나기 싫다. 박씨로 태어나고 싶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바뀌기 어려운 틀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텍스트 상에는 여기를 선조나 조상으로 표현하죠. 그죠? 자, 이거는 텍스트에 텍스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월은 부모나 형제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일은 뭐예요? 나, 즉 자신과 배우자.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는 뭡니까? 자식이자 나의 말년이죠. 참고로 여기도 배우자가 들어간다고, 배우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자, 그럼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나라면, 일간이 나라면, 일간이 만약에 if, 만약에 나라고 한다면,